연부를 할 때 소리를 크게 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소리를 크게 내라는 이유는 생동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리를 아무래도 크게 내면 마음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돼요. 뭐 소리 안 내도 그, 마음이 활성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부처님 전에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에너지로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명상하는 것도 부처님에게 자비로운 힘을 받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내서 이렇게 하면 소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받아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자꾸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정성을 들이라는 것도 무조건 소리만 크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소리를 큰 소리를 내면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성은 이제 내 아랫배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성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기가 막 넘치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을 때, 만날 때 생기 넘치는, 생기 발랄한 사람하고 있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근데 생기 발랄하지 않고 좀 축 처져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처지게 된다고요. 일부러라도 마음에 이제 이렇게 스스로 생기 발랄하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뭐랄까 자기 자기 체면, 자기 체면 같은 게 필요해요. 내가 연기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돼요. 내가 좀 생기 넘치는 사람이 돼야지, 생기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면서 이제 자기 연기를 좀 하다 보면, 잘못 생각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체면을 좀 해서 자기 스스로 연기를 좀 하면, 그러면 다운되었던 기운들도 슈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본인 마음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생기 있게 해주고 그래요. 연부를 할 때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사람들 다 모기 소리 내듯이 한다라고 이제 왜 저렇게 자신 없게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나도 혼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큰 소리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하면 분위기가 휙 막 올라갈 텐데, 제가 그런 건 또 잘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분위기 막 좋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 목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잘 같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오세요. 수요일 저녁에 오면 다란이기도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니까요. 매일 새벽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좀 전에 말한 대로 목 상태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이제 소리를 내서 해주시고, 집전하는 분도 이렇게 흥겹게 집전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흥겹게 따라오고, 기도는 좀 흥이 겨워야 돼요. 자선하고 명상하고 참선하는 거야 다 이렇게 이제 일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염불이라는 거는 흥이 좀 나야 돼요. 절도, 나 예전에는 절을 정성 들여서 거의 뭐 30초에 한 배씩 정성을 탁 들여서 절하는 것이, 절을 하려면 정성을 들여야지. 이걸 좋게 생각했는데 안 좋아요. 저 빨리 하는 걸 나쁘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톡톡톡톡 기계처럼 빨리빨리, 무슨 기계처럼 저기 빨리빨리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좀 빨리 하는 절은 좀 빨리 하는 게 더 산뜻하고 이게 기운이 훅훅 나. 정성을 들인다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천천히 내려갔다. 쭉. 어휴, 오히려 오히려 이제 몸과 마음이 경직돼요. 그러다가 좀 정성은 덜 들어가는 것 같아도 슝슝슝슝슝슝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하고 나면 108배 딱 하고 나면 에너지가 충만하고 막 그렇게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포 마켓 어제는 이제 컨셉을 잘 잡아라, 컨셉을 잘 연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세포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올해 이제 작년, 올해, 내년까지도 아니면 그 몇 년 후까지도 계속 세포 마켓이 굉장히 번성을 하겠죠. 예전에는 이제 그냥 오프라인으로 과일 가게 가면 시장 가가지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산품 같은 거 사도 이제 마트에 가서 다 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는 한참 됐네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하고 그랬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이제 1인 마켓,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직접 사이트를 열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점점 발달해 왔는데 다음 카페나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 뭐 15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요. 많이 그렇게 하다가 SNS가 발달하면서 SNS 쪽으로 더 이제 그 시장이 옮겨왔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뭐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1년간 한 20조 원이 1인 마켓, 그러니까 1인 마켓을 세포 마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주로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 사용되는 것들을 그걸 이렇게 뽑아서 이제 더 많이 유포하니까 신조어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셀 휴머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세포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단어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세포라는 게 몸을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이잖아요. 우리 많은 세포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1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매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들을 세포 마켓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스타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틱톡 또 뭐가 있나? 우린 일본에는 라인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밴드, 트위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나도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대체로 잘 안 써.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젊은 애들만 20, 30대만 이렇게 했는데요. 한 5년 정도 전부터 한 2, 3년 정도 전부터라고 해야 되나?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SNS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제 50대 이상인 사람들이 한 30대나 40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맛들인 거야 이제. 가지고 SNS 이제 이렇게 맛을 들여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간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다 할 줄 알게 되고요. 또 우리 절만 해도 밴드를 가지고 다 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공지하고 정보를 알고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성장해서 그것이 이제 쇼핑몰로 셀 휴머로 작용이 되는 거죠. 셀 휴머라는 거 뭐냐면 컨슈머는 소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것이죠. 우리 주업이 뭐 이렇게 대기업처럼 뭐 쿠팡이나 이제 11번가 이런 것처럼 크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하면서 판매도 하는 내가 쓰는 거 가지고 나는 주로 뭘 많이 쓰나? 승복을 살 사람 별로 없잖아.
주로 많이 하는 게 화장품 이런 거죠. 이제 화장품 막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걸 너무 좋은 거다 이제 하면 이렇게 어떤 언니가 아니면 어떤 동생이 그걸 하는 걸 보고 잘하네, 멋지네, 뭐 이렇게 또 그 좋은 거 좋아 보여? 그러면 이제 그걸 팔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호박즙이라든지 아니면 양파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엑기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먹어보니 너무 좋아라고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났죠. 유튜브는 그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옛날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 써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어, 그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이제 그 기준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1,2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판다면 그거는 이제 상거래법 위반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1,200만 원 이상 판매를 하면 그럼 탈세 혐의에 탈세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특히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인스타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인스타는 이 판매를 굉장히 많이 그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샵 마켓 이렇게 치면 수십만 건의 샵 마켓들이 쫙 뜨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진을 딱 있으면 그 사진을 딱 클릭하면 그 사진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스타에서 굉장히 그런 이 온라인 마켓을 1인 세포 마켓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그래요. 저는 인스타 별로 안 쓰거든요. 그 영어로 막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진도 한 장밖에 못 올리고 동영상도 길게 못 올리고 내 체질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나는 주로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밴드를 주로 하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하는가 봐요. 근데 그런 인스타 같은 데서는 세포 마켓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이렇게 편하게 구입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어떤 유튜버는 3천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있대요. 이 어린이가 작년인지 얼마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났어. 강남에 95억짜리 건물을 샀다. 예, 그래 1년에 30억 정도, 30억 정도 벌어들인다. 뭐 어린이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약간은 검증을 해봤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계정 만들어 가지고 바로 해서 동영상 올리면 돼. 그냥 바로 해서 바로 올려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구독자가 많아지고 팔로워가 많아지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디 가나 이런 구독, 좋아요, 알림벨 눌러주세요. 이런 말 많이 듣죠? 구독, 좋아요. 이건 유튜브에서 주로 하는 거고, 예, 이렇게 그, 그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같은 데는 이제 팔로워라고 그러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선택돼서 구독자가 많아지고 또 팔로워가 많아지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컨셉이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정보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재능이 필요하게 되죠. 때로는 이런 것이 레토릭 같은 그런 기술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레토릭이에요. 레토릭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홀리는 기술 있잖아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매력이 못 느끼죠, 그죠? 사이비 교주가 이제 레토릭이 아주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별로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막 빠져들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팬이 되게 되고 이제 그런 기술력이라는 게 스스로 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 이미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개개인 간의 또 관계에서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받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레토릭 같은 이런 기술이 좋아질까?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잘 웃어야 돼요. 웃음이 기뻐.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웃음이 없어도 열정이 있으면 믿음이 가고 그 열정이란 것도 진심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열정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웃기까지도 잘 웃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나 마음에 끌리게 되고 좋은 인상을 받고 또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슈퍼마켓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무엇을 이제 올리고 하면 사람들도 그걸 느끼게 돼요. 옛날에는 이제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그 이제 평생 먹거리를 가지고 월급을 받고 또는 뭘 잘 팔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머리가 좋아야 돼. 아이디어가 좋고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해서 뭔가를 창출해내야 돼. 상품을 창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컨셉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렇게 그 선진국은 다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전되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 SNS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하세요. 나한테 구독자가 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명이든 10명이든 구독자가 몇 명이고 팔로워가 몇 명이고 그런 거 생각지 말고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내 스스로 자기 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몸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사고가 정리가 돼요. 생각이. 바로 그것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겠다라는 것보다도 이걸 내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늙지 않아요. 늙지 않아. 그 우리가 이제 몸은 노화돼 가잖아요. 근데 마음은 사실 늙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랑 별 필요가 없어, 상관이 없어. 야, 새로 배워야 되고, 아우 귀찮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관계하는 것들도 이제 만나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그러고 또 이해 안 되는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더 고정되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맞고 안 맞고가 극명하게 이렇게 되는 게 나이가 점점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20대든 30대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뭐 그냥저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 근데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스타일 아니고 내 스타일인 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싫은 사람은 아예 안 보려고 그러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데는 그게 이제 늙는다는 거예요. 늙는다는 거. 그 20대, 30대 때는 어떻게든 부부 관계를 맺고 애들하고 살았어. 근데 60대가 넘어가니 아우 짜증나.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서 이혼할래. 그러면서 안 살래.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고가 늙었다는 거거든요. 사고가 유연해야 되는데 몸은 늙어도 마음은 유연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늘 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돼.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거 나도 다 해보고 이렇게 그, 그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세포마켓이라 해야지 그걸 다 팔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움직여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도 이게 셀 슈머가 뭐고 컨슈머가 뭐고 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이 뭐고 또 유튜버가 뭐고 또 하다 보니까 쌤튜버도 있대. 쌤튜버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한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네요. 그 중에 한번 나도 봐서 달찌라는 그 젊은 보살님, 젊은 선생님 걸 봤거든요. 노래를 엄청 잘하더라고. 가수, 완전 가수 뺨칠 만큼 잘해. 이 달찌라는 가수가 이제 자기 구독자 수가 한 35만 명, 40만 명이나 돼요. 엊그저께는 한번 보니까 자기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수입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 35만 명 뭐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100만 번을 넘게 조회하는 것들도 많아.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그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더라고. 한 달에 25만 원 받는데 버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자기가 노래를 하잖아. 노래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노래 원곡자, 노래 가수들 있잖아요. 그 가수 이게 걸리는 거야, 이제 그게.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내가 이선희 노래 부르면 이선희가 나한테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 내 노래를 해서 올리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하기 전에 그런 이제 모든 수익은 원곡자에게 다 간다. 그래서 100만 번을 조회하든 200만 번을 조회하든 거의 대부분의 수입은 원곡자한테 가고 자기는 그냥 좋아서 하는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저작권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수십 명씩, 뭐 90명씩, 뭐 50 몇 명씩 모여가지고 아이들 학습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절의 스님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절의 스님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저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절의 스님들은 법륜 스님이 제일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전혀 올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 발생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륜 스님 말고는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별로 많이 활동을 안 하더라고. 이제 법상 스님이 좀 계속해서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구독자가 그렇게 만 몇몇 명인가? 이제 2만 명인가? 4만 명인가? 10만 명이 넘질 않아. 그리고 다른 스님들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몇 회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절에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들을 많이 활용하고 SNS를 활용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법하는 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젊어지려면 지금 시대를 따라가는 것도 필요해요. 부처님 말씀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절에 다니면 절의 언어들이 어려운 언어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절에 다니는 게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아? 근데 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그런 대로 이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신조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신조어들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낯설어하지 않고 저렇게 세상이 움직여 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말이라서 좀 길게 한 거예요. 주중에는 좀 짧게 하고요. 안 하든지 짧게 하든지 하고 주말에는 좀 길게 이야기하고 그럴게요. 오늘은 세포마켓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